안녕하세요. 탑티어 주식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이후 처음이죠. 중간에 명절도 명절이고 개인 사정도 엮이다 보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싸리 푹 쉬다 컴백하자.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한 2주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요. 자, 오랜 기간 쉬다 온 만큼 또 힘내서 화이팅 넘치게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퀄리티 있는 좋은 영상 업로드해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좀 준비하는 만큼 낯설기도 하네요. 그쵸? 자, 우선 지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번 한 주는 중국 형다그룹 부도 사건 이슈 때문에 지수가 좀 출렁거렸었는데 어제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어제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올 하반기에 들어가지고 가장 큰 낙폭이 아니었나. 기사를 접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 디폴트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 때문에 국내 지수도 생각보다 움직임이 좋지는 않았다. 자,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 시장의 하락폭에 비해서 오늘 국내 시장은 생각보다 잘 버텼다. 그쵸? 코스피, 코스닥 전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확실한 저점을 잡고 반등의 차트 모습을 만들 거라고 너무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불안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심스러운 매매 전략이 당연히 필요해 보이고요. 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알고 계시죠? 이런 의미 있는 저점을 깨고 나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개미들의 손절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이런 구간 정말 좋아합니다. 개미들이 손절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 버튼을 누리는데, 자,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려면 정말 확실한 매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영상이고요. 오늘 제가 과감하게 매수 버튼을 누르고, 오늘 또 장중에 무료 리딩방을 통해 가지고 좀 리딩을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런 구간 누구나 쉽지 않은 장에서도 그런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하려면 정말 확실한 매매 근거나 포인트를 잘 알고 계셔야지만 매매가 가능하겠죠. 아마 오늘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배워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얘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자, 미국 시장이 디폴트 우려가 좀 커지면서 어제 큰 폭의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디폴트라는 게 뭐죠? 채무 불이행. 자, 미국의 부채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이런 디폴트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지. 자, 우선 알아야 될 거는 회계 연도입니다. 지금 9월 달이죠. 국내 시장의 회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미국 시장 회계 연도 어떻게 될까요? 자, 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늘이 9월 29일. 내일 모레가 9월 말일인 거죠. 미국 시장으로. 그래서 이 디폴트 우려라는 기사가 나오고 그런 불안감이 고조가 되는 게 미국 시장 자체가 회계연도 마감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인 거죠. 미국이 돈을 꾼 게 있다면 내일 모레까지는 다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부채는 얼마나 될까요?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부채는 22조 달러 약 였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미국 시장의 부채는 어떻게 될까요? 약 28조 달러라고 합니다. 6조 달러의 부채가 더 늘어난 상황이죠. 자, 2019년 당시 미국 의회에서 이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하다가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언제까지? 2년.
그게 바로 2021년 9월 30일 내일 모레가 마감이 되는 만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을 하다 보니까 이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협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은 바로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전 세계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만한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폴트란 채권의 이자 지급을 못하는 겁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디폴트는 일반 국가의 디폴트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다른 나라의 디폴트는 말 그대로 국가 부도의 위기. 하지만 미국의 디폴트는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하원, 의회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상황인 거죠.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폴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말은 미국의 디폴트는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인지하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과거에 미국 시장의 디폴트 우려가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식시장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도 미국 시장은 잊을만 하면 디폴트 우려가 좀 불거지면서 증시가 출렁거렸던 과거 사례가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자, 핵심 포인트는 바로 미국 시장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설령 디폴트가 일어나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에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국은 갚을 능력이 없어서 디폴트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얼마든지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 갚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단기간에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게 미국 시장의 디폴트죠. 이거는 어떤 근거? 과거의 미국 시장 디폴트 사건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경험도 습득도 가능한 이슈인 겁니다. 이 과거 사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장 미국의 디폴트 우려로 인해 증시가 출렁거린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기존의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디폴트 우려 때문에 손절하거나 물량을 줄일 상황이 아니라 기존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이유,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간에서도 좋은 종목을 잘 선점을 해서 매수 버튼을 강하게 누를 수 있는 근거, 이유,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드리고 싶었던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아셔야 될 거는 미국의 디폴트 우려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든지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이지만 단 전제 조건은 뭘까요? 이외에 글로벌적인 추가적인 악재가 없다는 전제이겠죠. 주식에는 항상 변수가 많습니다. 이 디폴트 우려 말고도 예를 들면 중국 시장의 형다그룹의 부도가 현실화된다든지 이런 글로벌 악재가 동반이 되면 지수는 또 어떻게 출렁거릴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수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오늘 국내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다면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한 관점으로 이 무료 리딩방에서도 매수 버튼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드린 이유가 그러한 근거를 기준으로 매매 전략을 준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매매 전략을 잘 준비하시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오늘은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을 가져갔을 거라고 보고요. 자, 오늘 무료 리딩방에서도 저도 오랜만에 이제 여러분들과 또 실제
같이 호흡을 하면서 리딩을 했던 기억이 났는데, 자, 이런 구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생각보다 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양봉으로 지수가 마감을 했지만 두 시장 모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1%가 넘는 하락을 했었었죠. 웬만한 사람들은 벌벌 떨고 물량을 줄이거나 손절을 하는 이런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저런 과거의 경험과 지혜, 또 매매 전략을 잘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응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장중에 뭐 여러 종목을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과감하게 시가 베팅을 들어갔던 종목 몇몇 종목이 있었었죠. 대표적인 종목이 팜스토리였고요. 자, 안정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수 부천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의 힘, 차트 관점도 있었지만 어제 강했던 종목이 미국 시장 디폴트 우려로 개파락을 한다면 정말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으로 선택을 해서 매수 버튼을 눌렀던 종목이 팜스토리였고요. 대성에너지 마찬가지죠. 자, 천연가스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인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과하게 개파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이런 구간에서 시가 베팅을 할 수 있었던 근거도 종목의 끼, 힘, 재료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의 개파락이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는 매매 전략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매수 버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 과감한 버튼을 누리신 분들은 오늘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긴 하루가 아니었나. 이 종목 아침부터 정말 시원하게 시세가 나왔었죠. 또 장중에 캠트로스란 종목, 저탄소 관련 종목들이죠. 오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강한 테마, 하나가 리비안 테마, 또 하나가 그린 뉴딜 테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캠트로스가 이런 어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이 생각보다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앞에 있는 윗꼬리를 잡아먹는 이런 구간이 정말 손익비가 높은 자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수는 하락을 하는데 주가는 역행을 하는 지수 대비 강한 종목, 재료가 살아있고, 자, 오늘 생각보다 지수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지수를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지수 얘기로 돌아간다면 당분간 지수가 오늘을 저점을 삼고 무조건 상승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이 아닌 이상 그건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실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중간에 추가적인 악재라든지 돌발 변수가 존재하는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섹터나 테마들을 잘 분석을 하신다면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아닐까,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얼마든지 가능한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했던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러 가지 뭐 개별적인 정치 테마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었죠.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최근에 에코프로비엠, 그쵸? 2차 전지 테마 종목들이 거의 시장을 캐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최근에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치고 안 오른 종목이 없고 신고가를 달성하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었죠. 자,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산업 이후 과연 다른 그 다음에 올 산업 섹터는 뭐가 될지 이런 전반적인 큰 그림을 잘 그리고 예측을 할 줄 아셔야지만 안정적으로 또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매매 전략과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생각보다 경험이 오래되시고 경력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대부분은 아마도 개미 투자자분들, 경험이 얼마 안 되신 초보 개미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은 개별 종목을 보고 매매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하죠. 산업 전반 자체를 잘 공부하시고 어느 쪽 산업에 조금 더 자금이 쏠릴지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신다면 아무래도 매매 전략을 생각보다 좀 편하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고요. 제 영상이 개별 영상 종목 위주로 또 영상을 자주 올려드렸었는데 앞으로는 개별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산업 전반적인 흐름과 어느 쪽 산업에 조금 더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영상을 자주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였으면 합니다. 자, 국내 시장이 출렁거리는 이유가 미국 시장 영향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 영향으로 국내 주가 지수도 굉장히 위협을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런 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거는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죠. 주식시장에 처음 입문을 하거나 과거에 뭐 경제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오른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한다면 아무래도 산업은 경기 민감주가 한번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경기 민감주 좀 관심을 갖고 좀 더 매매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해운, 조선, 뭐 차화정, 반도체, 뭐 기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관련 산업과 종목들도 자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신다면 좋은 매매 전략, 종목 선택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요. 뭐 이외에도 최근에 좀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개별 종목들이 있죠. 뭐 SK바사, 카뱅,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매수 타점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지켜보신다면 오히려 지금은 위기보다는 기회로 삼는 시기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중국 형다그룹이라든지 변수는 얼마든지 존재하겠지만 얼마든지 매매 전략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한 점 참고를 하시고요.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방을 통해 가지고 자주 도움을 받아 가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반드시 수익 날 수 있는 기회는 열리실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텔레그램 말고도 뭐 인스타, 네이버 카페, 방탄 주식 투자 클럽 활동을 좀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오셔가지고 주식 지식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매매 전략도 공유 받으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나침반 역할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지만 힘들 내시고요. 자,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만큼 자주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자주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 전략 공유해드리는 영상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